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우리 시장에 이미 전해졌었던 애플이 1분기에 우리가 목표했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서부터 좀 타격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양방향으로 좀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폰의 공급도 좀 차질을 빚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수요도 부진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3월 결산 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를 달성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자체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글로벌 아이폰 공급에 일시적인 차질이 예상된다. 후베이의 이 아이폰 생산 공장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타 중국 공장에서의 가동을 지금 재개하기는 했지만은 생산량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애플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전 세계 아이폰 매출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매장의 폐쇄 영향으로 인해서 이것이 재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영업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에 영향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아이폰 수요 부진 우려까지도 겹치면서 결국은 가이던스 달성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애플이 제시했던 매출 가이던스가 630억에서 670억 달러였죠. 근데 그때 하단마저도 컨센서스였던 624.5억 달러를 크게 좀 상회하는 좋은 결과를 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서 과거 대비해서 좀 넓은 범위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가이던스 자체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이런 자체적인 그 경고음에 좀 굉장히 좀 크게 좀 반응하는 모습이네요. 애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생산이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애플 소비자들은 조금만 길게 보면 애플 제품을 또 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이 생산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플보다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의 충격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도 좀 반응이 크게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애플도 주가가 좀 꽤 많이 빠졌지만은 브로드컴이라든지 쿼보라든지 스카이웍스 솔루션 이렇게 이 중소형부터 해가지고 대형 반도체주까지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동사의 애플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브로드컴이 한 20% 정도, 쿼보가 30% 이상, 그리고 스카이웍스 솔루션도 한 10% 이상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늘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정부가 화웨이, 그러니까 중국의 통신장비 생산업체 화웨이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원래는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가 이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어떤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화웨이 이슈에 대해서도 좀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도체 업종에는 일단 겹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네요. 애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향후 실적에 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한 기업들이 꽤 있죠. 사실은 이번 어닝 시즌의 초점, 포커스가 그쪽으로 좀 맞춰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은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S&P 500 기업 무려 138곳이 실적 콜에서 코로나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봤더니요. 산업재 기업이 26곳으로 IT 기업 26곳과 함께 가장 좀 많았고요. 그리고 24개 헬스케어 기업도 실적 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을 좀 했고, 여기에 경기 소비재, 소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업종에서도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관련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의 평균적인 중국 매출 비중이 한 7.2%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다른 S&P 500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이 4.8%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중에 47곳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하기는 했지만은 아직은 영향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가이던스에 반영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34곳은 이미 이것을 가이던스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이 전자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하지만은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가이던스에 또 반영을 하고 또 이런 발표를 하는 좀 사례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네요. 그렇다면 이제 애플이 이렇게 실적 전망치를 낮췄을 때 여기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반응을 본다면 다른 기업들이 실적 전망치를 뭐 낮추거나 아니면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실적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을 때 IB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애플에 대해서 IB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도 가이던스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애플이 물론 가이던스 수치 자체를 내리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는 불가피하게 좀 하향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3월과 6월 이 결산 분기의 아이폰 출하량 전망치를 내리면서 목표 주가도 304달러에서 297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출하량 및 실적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월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IB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역시 영향이 좀 일시적인 쪽으로 좀 모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3월 결산 분기 매출이 결국은 다음 분기 아니면 차차기 분기로 2월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IB에서도 실망스럽지만은 서프라이즈한 소식은 아니다.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번스타인도 아이폰의 중국 생산 비중 그리고 매출 비중을 감안을 한다면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경고 메시지였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300달러를 그대로 또 유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앞으로의 시장 반응 예상 그리고 주가 흐름에 대한 예상도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좋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는데 네. 여기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3월의 매출 손실은 다음 분기로 2월될 거다. 그러니까 뭐 2월에 집을 못 나가다 보니까 못 산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2월에 못 샀으면 뭐 그냥 한 5월쯤에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그 다른 그 아이비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어차피 이제 9월에 차기작 아이폰을 발표할 텐데 이번에는 5G 아이폰을 내놓을 테니까 네. 지금 사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9월에 신작 아이폰이 발매가 됐을 때 그 아이폰을 얼마나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딱 애플이 이 정도 경고를 한 시점에서는 그 정도 전망이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9월에 발표가 예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뭐 5G 폰의 발매를 연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는지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선 좀 큰일이 나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대형 기업들의 주가도 좀 엇갈렸는데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인 기업도 있어서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월마트는 사실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결산 분기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수치를 잠깐 살펴보면은 EPS가 미스가 났습니다. 1.38달러로 컨센 1.44달러를 미스를 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망치 그대로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 같은 경우에도 YOY로 1.9% 늘어나는 데 그쳐서 컨센서스 2.4% 증가에 미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가가 한 최대 2% 정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좀 했는데 네. 역시 월마트도 이커머스 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커머스 부문에서의 매출이 무려 37%나 증가한 것에 시장이 좀 더 집중을 했고요.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에 더해서 FY 2021 그러니까 내년도 1월 결산 이 연도에 대한 가이던스도 이커머스 부분에서의 30% 매출 성장을 점쳤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초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다만 오펜하이머라는 IB에서는 퍼폼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125달러를 그대로 또 유지를 하면서 일단은 좀 신중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오늘 좀 초기 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역시 앞으로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그 의료기기 1위 업체인 메드트로닉은 실적 부진 때문에 급락했습니까? 네, 메드트로닉이 시총이 한 200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초대형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의료기기 업계 1위고 그러면서 이제 심박동 조율기라든지 아니면은 당뇨 환자용 인슐린 펌프 등의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대형 기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2020년도 1월 결산 분기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수치를 한번 보시면요. EPS는 비트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매출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3% 이상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부진했던 사업부는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FY 2020년도에 대한 이익 가이던스도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당분기 실적에 코로나19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좀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컨셉이 좀 명확하게 좀 밝혀지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업도 한번 봐야 될 텐데 테슬라가 이런 시장 속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어요.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있었고요. 네, 좀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나타났는데 왜냐하면은 오랜 이 베어 그러니까 네.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IB가 목표 주가를 물론 이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목표 주가를 36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특히 이제 불 케이스,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 시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650달러에서 12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큰 폭의 반응을 나타냈는데 기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정도까지 연 220만 대 정도를 인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10%를 얘기를 했고 강세 시나리오 시에는 400만 대를 인도를 할 것이며 영업이익률 12%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36.8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죠. 인도를 했는데 그때 글로벌 점유율이 한 15% 이상 정도 됩니다. 연 전기차가 한 200만 대 정도 팔리니까요. 근데 이렇게 400만 대 정도를 판매했을 시에는 모건 스탠리에서는 점유율 30% 이상을 좀 갖고 가면서 테슬라가 잘 풀렸을 때는 이렇게 또 잘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워스트 시나리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주가를 10달러로 전망을 했었던 그 기업이었었는데 이제 일단 그 베스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200달러까지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봤었던 IB가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조정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듯이 워스트 시나리오 시에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10달러로 제시했던 바로 그 애널리스트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5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업 가치 나누기 매출의 비중이 0.3대까지 그러니까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소 좀 충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라는 좀 점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제시했던 이 베어 케이스, 워스 시나리오 케이스에 대한 목표 주가도 115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모건 스탠리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좀 그래프를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그래프는 테슬라 차량 중에서 Full Self-Driving, 그러니까 FSD라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좀 자랑을 하는 자율주행 그 하드웨어를 탑재한 그 차량의 수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한 30만 대 정도, 40만 대 정도의 차량에 지금 이 FSD 기능이 장착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수치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죠. 테슬라에서는 올해 중반까지 이 같은 차량의 수를 10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자율주행 기능을 상용화하고 그리고 널리 퍼뜨리는 데 자신이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테슬라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주가가 7,000달러 갈 것이다. 그리고 베스트 시나리오 시에는 15,000달러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도 향후 2에서 3년 내에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가 어떻게 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테슬라를 볼 때는 이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좀 추이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정말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빌 게이츠가 포르쉐의 전기차를 샀다고 하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심통을 좀 부리기도 했었고요. 자, 2월 18일 화요일 미국 시장이 잠시 후에 마감됩니다.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8일 화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낙폭을 꽤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종가가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3대 지수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낙폭을 많이 줄였죠. 장중에는 250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0.5% 160포인트 정도 하락한 채 장에 마쳤습니다. 29,233.14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서서 결국은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조금 올라서 9,732.74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다우와 나스닥 딱 중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0.3% 정도 하락한 채 3,370.37에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이 일단 그 애플 실적 전망 하향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투자 심리가 무너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좀 위축이 됐다라는 점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금값 같은 경우에도 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를 또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었고 이렇게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그런 면모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의 이런 경고가 좀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은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에 저희가 집중을 했었죠. 하지만은 그 확산 속도는 좀 줄어든 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렇게 기업들이 타격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실제 이 타격이 수치로 확인이 되는 것. 이런 좀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단계별로 좀 잘 투자 의견도 좀 내고 그리고 전략도 세워야 되는 그런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러니까요.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실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타격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P 500 지도를 펼쳐놓고 종목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좀 눈에 띄죠. 애플이 역시 한 2% 가깝게 하락하면서 좀 이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을 마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좀 부진하면서 다우 지수 자체 퍼포먼스에 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웨이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램 리서치라든지 주요 반도체 장비주도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늘도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업체인 이 멜라녹스를 인수하기로 했죠. 역시 지금까지는 좀 단국 승인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근데 멜라녹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동반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늘도 한 3% 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AMD에 대해서도 역시 게이밍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의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고 점치는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크로거라는 슈퍼마켓 체인의 주가가 5% 넘게 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공시 자료가 전해졌죠. 그러면서 역시 주가가 크게 좀 반응하는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주가가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느새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다고 해요. 네네. 넷플릭스도 많이 좀 주가가 회복한 모습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월 18일 미국 시장을 모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